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저희는 기장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법인 컨설팅, 그리고 가업승계, 그리고 절세 이런 업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인 전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세법이 바뀌죠. 기존에 법인 사업자들한테 꽤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기존에는 2억까지는 10%, 그리고 2억 초과분에 대해서 20% 과세했죠. 그렇지만 2023년도부터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서 과표 기준 5억까지 10% 이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표가 5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법인 사업자들은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절세 효과가 나타나죠. 그만큼 이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법인 전환을 하셔야 되겠죠.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기존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법인 사업자로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법인 전환의 일반적인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유지 발전 측면에서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업주 개인 사정에 따라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죠.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 대외 이미지 제고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에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죠. 그리고 또 이 신뢰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우리 기업의 영업력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업은 내 돈을 이제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차입, 다시 얘기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법인 사업자는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큰 건 이제 조세 부담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율과 이제 소득세율의 차이를 잘 조정해서 실질적인 이제 조세 부담을 낮출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영 책임 측면에선 개인은 무한 책임을 지죠.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는 내가 출자한 주식만큼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적인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이 되기가 쉽죠.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이 되면 지방국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자산이 100억 정도 돼야 이제 외감 법인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일반적인 사업장들은 소사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 이제 세무서에서 관리하죠.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것은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장부기장 이제 세무사에 확인을 받는 거죠. 사실 이 확인을 해준다는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현재는 도서매업 같은 경우는 15억, 제조업, 건설업은 7억 5천, 그리고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를 실행하지 않으면 세무대리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죠. 그리고 사업주는 종합소득세에서 5%를 가산해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한테는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이제 확인 제도 시 주요 확인 사항이 있죠. 이때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가공경비입니다. 우리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 자녀나 특수관계인들, 유학이나 군 복무 중인데도 인건비를 계산해서 회계장부에 올려놓지 않았는지, 또 접대성 경비나 가족,
개인의 경비를 우리 회계장부에 올려놓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용 차량 유지비나 관리비를 우리 회계장부에 올려놓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 안에 들어오면 그만큼 피곤한 거죠. 자, 다음은 세율이죠. 당연히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는 이제 법인세로 과세하는 거죠. 수익 금액이 한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9천만 원의 세후 부담을 해야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한 3천만 원 정도만 세후 부담을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퇴직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이 과표에 따른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얘기하는 거죠. 건강보험료가 이제 인상되죠.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는 이 건강보험료의 반은 법인에서 부담되고 반은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법인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경비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을 양도할 때, 이때 이제 양도소득세로 일반 과세되죠. 그렇지만 법인은 주식을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 부분도 45%, 25%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자금 운영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가지급금에 문제가 없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임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금을 저리의 세율로 인출해 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을 팔 수가 있겠죠. 이때 개인사업자는 일반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죠.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만 내면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속, 증여, 가업 승계 시 개인사업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식을 조금씩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가업 승계, 주식 증여 특례 등 이런 조세 지원 제도를 받으면 훨씬 수월하겠죠. 다만 폐업하고 정리할 때 개인사업자는 절차가 간편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는 미처분 잉여금이 쌓이면 이거에 대한 청산소득세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것도 잘 관리하면 폐업과 정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봐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실질적인 득이 많죠. 자, 다음 이제 법인 전환을 왜 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죠? 전기료와 세금은 누진세입니다. 전기도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벌면 이렇게 이제 세율이 올라가죠. 저희가 봤을 때 요 구간 8,800만 원에서 1억 5천 사이 이 정도 되시면 보통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죠. 이때가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인사업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사실 대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사업자가 법인으로 들어오면 소법인이 되죠. 이럴 경우에 당연히 매출이 많은 법인사업자가 두드러지지 우리 같은 소법인들은 세무조사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세원을 누락하기가 쉬웠죠. 그렇지만 지금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또 이제 직불카드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매출 대부분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굳이 개인사업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지금은 또 이 PCI 시스템 국세청에서 채택하고 있죠. 그만큼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관리한다는 겁니다. 내 수입과 내 지출에 이제 차이가 있으면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만큼 매출이 누락된다 그래도 지출이 많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모든 걸 책임져야 되죠.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로서의 그 한도만큼만 책임지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다 그러면 대표이사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기업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책임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인전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금이죠. 예, 첫 번째,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급여, 이걸 비용 처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퇴직급 적립을 통해서 이 부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잘 분할해서 과세 유예 및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 상속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좀 증여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을 갈 때도 마찬가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든지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 등 이런 조세 혜택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을 승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보유 재산과 또 차량 소유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는 근로자성이기 때문에 그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죠. 재투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내가 번 것들 그 중에서 비용 처리하고, 그리고 또 사업소득세 내고, 그리고 자기가 좀 쓰고 나머지 부분을 재투자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당연히 이제 세금이 적기 때문에 내가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법인사업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대표님과 법인 대표님의 세금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되는 거죠. 금액이 크면 이 세율로 적용받는 거죠. 자,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는 내가 임원이고 주주입니다. 이 주주에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절세를 할 수 있죠. 임원은 이제 급여나 상여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급여나 상여에 비해서 이제 세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주주로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주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절세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법인 사업자는 여러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개인 대표님과 법인 대표님이 회사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했을 때 나오는 세금도 틀려집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게 근로자성이 아니죠.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대표님은 근로자성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받죠.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1억이라는 금액을 개인 사업자가 받아갔을 때 세금은 2,800이죠. 그렇지만 법인 대표님은 2천만 원 정도 부담하면 끝나는 겁니다. 87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3억 정도 금액을 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1억 1,700 정도 조세 부담이 있지만 법인 대표님은 1억 2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 전환하면 한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영업권이죠. 영업권이라는 거는 특정 기업이 동종 타 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초과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치를 수치상으로 계산한 겁니다.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이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이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 영업권을 평가받아서 법인 전환할 때 우리 기업에 이걸 양도할 경우 이때 60%는 필요 경비 인정받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60%는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영업권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6천만 원은 비과세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법인 측면에서 이 영업권을 양수하면 이 영업권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죠. 이때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업권이 5억이 나왔다. 그러면 매년 1억씩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통해서 손비 인정받죠. 이렇게 되면 순이익이 5억 초과할 때마다 매년
2,200만 원의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법인 전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할 때는 세관면 포괄 양수도, 그리고 또 세관면 현물 출자, 그리고 내 개인 기업은 놔두고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개인 기업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 포괄 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때 세무적인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 그리고 또 취등록세가 발생될 수 있죠. 이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법인 전환을 했더니 가지급금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하시는 분들이 놓쳐서 그렇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신율은 법인 전환에는 이제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 세무법인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든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